사막 위장색을 칠한 K2 흑표전차 성능 시험 장소에 흰옷과 카피에를 쓴 중동 남성들이 참관했는데요. 그 중동 남성들은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K2 흑표전차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중동 남성들은 오만 정부 관계자들로 현대로템에서 K2 흑표전차를 구입하기 위해 회사 관계자와 만난 것입니다. 이번 무기 거래는 초대형 거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로템이 중동 국가 오만에 K2 흑표전차 76대를 공급할 예정이며 76대의 총 공급 규모는 8억 8,500만 달러, 하나로 약 9,99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 향후 창정비 계약 등이 포함되면 1조 원이 넘는 프로젝트입니다. 오만의 전차 도입 프로젝트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으며 K2 흑표전차는 현재 오만이 사용 중인 각종 영국 장비를 대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만이 K2 전차를 선택한 이유는 몇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북한 때문입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중동과 무슨 관계가 있겠나 싶으시겠지만 미국이 수행한 오랜 아프간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IED과 대구경 대전차 무기와 전술이 널리 확산하였는데요. 이것이 미군을 괴롭힌다는 것을 알게 된 북한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게릴라 전술과 IED 전술을 정립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도 북한의 새로운 전술에 대응책이 필요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우리나라와 미국은 전시작전 계획을 다시 작성했는데요. 미군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에서 겪은 경험을 반영해 북한군의 전술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K2 흑표전차는 이런 것을 잘 반영되어 만들어졌는데요. 관통력 600mm 이상의 대구경 대전차 로켓이나 미사일의 집중 공격에 대응해 강력한 측면 복합 장갑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는 북한을 상대로 제작됐지만 동시에 중동 상황에도 맞는 전차가 된 것입니다. 오만은 이런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현대로템이 수출용 K2 흑표전차에 현재 전장 상황을 반영하는 세심함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K2 흑표전차 하부에 IED 방어용 키트를 추가할 수 있는 K2 수출형을 개발한 것입니다. 또한 방어력 강화를 위해 현용 K2 흑표전차의 전투 중량이 55톤인 것과 비교해 K2 흑표 수출형은 무게가 60톤 초반대로 늘어났는데요. 여기에 늘어난 중량을 감당하고자 기존 6개였던 노드휠 숫자가 7개로 늘어났고 ISU 현수 장치를 강화해 추가적인 중량 증가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사막 지형에 대응해 보다 강화된 에어컨이 설치됨은 물론 파워팩의 냉각 용량이 증대되었고 대게릴라전에 대응해 원격 사격 통제 체계 장착이 거의 기본 옵션이 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K2 흑표전차의 미래 전장 확장성을 고려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로템은 K2 흑표전차의 품질과 제조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미래 전장 환경에서 공군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전쟁 억제력과 기동성, 화력을 갖춘 전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현대로템은 최신 전차 배치뿐 아니라 사격 통제 시스템, 능동 방어 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K2 흑표전차를 양산 중에 있으며 무인 스텔스 등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4세대 전차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즉 K2 흑표전차 후속 모델인 차세대 전차에는 인공지능 기반 차량 운용 체계와 유무인 복합 운용 기술 등 신기술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현대로템 관계자는 전차의 무인 포탑이 130mm 주포와 다목적 미사일로 무장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360도 상황 인식 장치, 능동 방호 장치, 다목적 드론 등 첨단 장치들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미래 전장 환경에서 다양한 위협을 선제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무원이 탑승하는 차체에는 캡슐형 방호구조 승무원실을 적용해 생존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예정인데요. 현대로템 관계자는 기존 전차 부문 경쟁력을 기반으로 미래형 전투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상무기체계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 전차 및 무인체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전 가능성에 오만이 크게 매료된 것이죠. 최근에는 중동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K2 흑표전차의 구매 의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K2 수출형 전차는 1차적으로 오만 차기 전차 사업을 목표로 개발되었지만 이외에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의 국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창원에서 2021 방위산업 부품 장비대전이 열렸었는데요. 여기에는 많은 국가의 방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이런저런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와중에 노르웨이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노후화된 50대의 레오파르트 EA 사이노를 대체할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 금액은 120억에서 150억 크론에 하나로 약 1조 4,600억 원에서 1조 8,20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노르웨이는 내부적 검토를 통해 현재 현대로템의 K2 흑표와 독일 KMW사의 레오파드 EH1V를 주요 경쟁자로 선정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르웨이와의 무기 계약에서 독일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르웨이에는 이미 K9 자주포가 수출되어 현재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그 뛰어난 성능이 한국의 무기에 큰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현대로템은 사업 참여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함과 K2 흑표를 4분기 정도의 현지로 보내 시험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노르웨이에 K2 흑표를 보내기 위한 준비 작업이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전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포의 화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타국의 전차들의 경우 웬만한 대전차탄으로는 장갑을 뚫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반응장갑 때문인데요. 반응장갑은 화약이 내장된 장갑으로 원래 있던 차체의 장갑에 반응장갑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적의 전차나 대전차 화기로 아군의 전차를 공격을 하게 되면 탄두와 반응장갑과 부딪히게 될 때 내장된 화약이 밖으로 터지게 되고 탄두를 밖으로 밀어내는 원리입니다. 이 때문에 전차의 방호력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현대 무기의 메커니즘을 보면 창과 방패를 항상 같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반응장갑을 뚫을 수 있는 탄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탄이 우리나라의 K279 APF-SDS 탄입니다. 우리나라 육군 ADD와 풍산금속의 오랜 연구로 만들어진 한국의 텅스텐 합금 기술의 총집합체인 K279 APF-SDS 탄은 흡사 독침과 같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K2 흑표 전차에서 55구 경장으로 K279 APF-SDS 탄을 쏘게 될 경우 최대 700에서 800mm의 장갑을 뚫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는 K279 탄이 반응장갑과 부딪혀 반응장갑의 폭발에도 그대로 내부로 들어가는 엄청난 관통력을 보이는데요. 러시아의 강한 전차들을 상대하는 노르웨이 입장에선 이런 어마어마한 화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K2 흑표 전차는 여러 기갑 부대와 공격 헬리콥터가 서로 복잡하게 엉켜있는 러시아 육군을 상대하기에 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정밀한 사통 시스템과 유도 능력으로 보다 월등한 헬기 사냥이 가능한 전차인 셈입니다. 러시아의 공격 헬기가 K2 흑표 전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어느새 대헬리콥터탄이 날아올지 모르는데요. 결과적으로 공격 헬기의 행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K2 흑표 전차의 장점은 현재 양산이 진행 중인 모델이기에 신규 생산이 아닌 개조 비용만 대당 $1,000만 달러에 달하는 레오파드 EH1V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아주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K2 흑표 전차가 노르웨이에서 선정될 경우 K9 자주포 사례처럼 당장 주변국인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등에서도 선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현대로템은 K2 흑표 전차 후속 모델을 앞세워 인도의 차세대 전차 도입 프로젝트 수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인도 육군은 미래 대비 전투 차량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차세대 전차 1770대를 조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대로템은 인도 육군이 최근 정식 발행한 FRCV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서를 확인하고 입찰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자체 개발한 아준 전차는 무기 개발 역사에 남을 실패작으로 제대로 된 전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에서 사실상 인도군 주력 전차는 T-72 아제아와 T-90 계열 등 러시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척을 지고 있는 인도인지라 수리 부품 조달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T-90 계열 같은 경우 약 2,000대 이상 실전 배치된 상황에서 한순간에 운용이 멈출 수도 있어 하루빨리 대체 전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리 K2 흑표 전차가 뛰어들게 된 것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K2 흑표 전차가 앞으로 인도의 주력 전차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인도군 전차 도입 사업에서 기술 이전은 성능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인도는 입찰업체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현지 업체와 협력 및 기술 이전, 후속 품질 관리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은 K9 자주포를 인도 측에 성공적으로 납품했던 점도 들 수 있는데요. 이는 인도 방위산업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쪽의 납품이었습니다. 그 덕에 모디 총리와 라즈나트 신 국방장관으로부터 전략적 파트너십 모범 사례로 극찬받았는데요. 기술 이전 측면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도는 2025년까지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인데
지금까지 인도의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전차는 K2 흑표전차를 제외하고는 마땅한 경쟁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로템은 K2 흑표전차로 약 20조 원의 프로젝트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염을 토하게 되는데요. 증권가의 소문에 의하면 현대로템은 2018년 2천억 원, 2019년 3천억 원에 육박하는 영업 손실을 보면서 철도 사업, 플랜트 사업 등의 분리 매각 가능성이 지속해서 나온 상황에서 최근에는 겹경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로 앞으로도 좋은 일만 계속되길 바라며 K2 흑표전차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영토를 지키는 훌륭한 전차로 남아주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